안녕하세요.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환자분들이 역시 많이 궁금해하시는 퇴원하시고 나서 언제 응급실을 다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많은 분들이 퇴원을 하시고 나서 이 몸이 뭔가 안 좋을 때 병원을 바로 응급실을 와야 되는지 외래를 와야 되는지 아니면 며칠 있다 와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. 어떤 증상일 때 어떻게 병원을 오셔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이게 판단이 쉽지 않은 내용이시거든요. 이게 갑자기 밤중에 배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무조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게 뇌졸중이 재발을 한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시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랑 이런 경우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는 뇌졸중이 재발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그냥 바로 응급실을 오셔야 됩니다. 뇌졸중이 재발했다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응급실을 오셔야 되고, 뇌졸중의 재발 증상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뇌졸중을 겪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. 본인이 나타났던 그런 갑자기 팔다리에 한쪽 힘이 빠진다든지 발음이 샌다든지 말이 안 된다든지 갑자기 의심이 혼미해진다는 것처럼 이제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뚜렷한 이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면 특히 반쪽, 보통 양쪽 힘이 빠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. 한쪽 입이 힘이 빠진 거나 한쪽 팔 힘이 없다든지 갑자기 글씨 쓰는 게 안 된다든지 이제 반쪽에 만졌을 때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한쪽 다리가 끌린다든지 이런 게 갑자기 생기시면 그거는 어지간하면 뇌경색이 재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꼭 응급실을 오시는 게 좋고요. 매번 다른 데서도 들으셨겠지만 응급실을 올 때 가장 빠른 방법은 가족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119를 누르시는 겁니다. 119를 불러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. 내가 옛날에 뇌졸중이 한번 있었던 사람이고 이러이러했는데 오늘 방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보통 구급대원분들도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이 다 있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보통 이송이 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그럴 때는 병원을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아닐 수도 있죠.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다행인 거고요. 아니면 다행인 거고, 다만 그 위험한 이 반쪽, 보통 한쪽이라고 부르죠. 이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반대쪽은 괜찮은데 한쪽에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꼭 뇌졸중 재발이나 새로 생기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무조건 빨리 오셔야 되고, 그거는 이제 외래로 가셔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응급실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, 마찬가지로 방법은 119를 무조건 빨리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. 한번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있으셨던 분들은 기존 증상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재발한 경우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옛날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. 처음이랑 똑같은 증상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팔다리가 집에 있다 보니 갑자기 힘이 없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죠. 그렇지만 어쨌든 갑자기 안 그러던 증상이 특히나 노인분들에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한번 뇌경색을 겪으셨던 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게 1번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두 번째는 뇌졸중 재발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 외에 동반 증상으로서 이 뇌졸중일 때는 보통 약을 드십니다. 약을 드시는데 피딱지가 굳지 않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항혈전제라는 걸 보통 많이 드시거든요.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고요.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도 있고, 이런 걸 드시다 보면은 이 장점은 피가 좀 묽어지면서 혈관에 피딱지가 굳어서 막히는 거를 막아주는 보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, 이게 드시다 보면은 이게 피가 나는 출혈의 위험성이 분명히 약을 복용하실 때 조금 더 올라가요.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이 환자분들이, 할아버지나 할머님들이 특히나 외로우실 때 가끔 이런 얘기 하실 때 있는데, 요새 자꾸 화장실에서 가서 변을 보는데 변 색깔이 빨개 혹은 까매타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는 혈변을 보신 거예요. 혈변을. 그러니까 피가 묽어지는 약을 드시다 보니까 기존에 위궤양 같은 게 있으셨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장 자체가 좀 약하시다가 피가 묽어지는 약을 드시면서 그런 출혈의 경향이 좀 더 커지면서 장 출혈이 생기신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이 변에서 보면은 이게 새빨간 피가 나올 수도 있고, 아예 이 위 같은 데서 좀 오랫동안 장에서 피가
오랫동안 이제 묵으면 대변으로 나올 때 색깔이 까맣습니다. 그 색깔은 쉽게 말하면 짜장면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약간 갈색 그쪽은 보통 아니고요. 아예 새파일 같은지 아니면 짜장면 색깔처럼 진한 검정색이 이렇게 변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변기 물 내리려다가 보고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게 어딘가 장출혈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꼭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. 그 장출혈이 이게 와장창 나오시는 경우는 그건 진짜 응급실을 무조건 오셔야 되고요. 뭐 조금씩 묻어 나오시는 경우, 다른 증상이 없고 많이 어지럽거나 혈압이 낮거나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다음날 정도 병원 외래로 오셔도 되기는 하는데, 역시 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 생각이 되시고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출혈이다 생각되시면 역시 응급실로 오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향입니다. 그리고 지금 약 드시면서 뇌경색이 재발한 느낌이 있을 때랑 출혈이 의심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. 근데 이게 출혈이 꼭 장출혈만 있는 거는 아니세요. 이게 눈이나 이런 팔다리 쪽에도 이렇게 뭐 피하 출혈이 세게 나오거나 뭐 어디가 특별히 많이 아프시거나 하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심한 멍 같은 게 들면서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역시 그것도 좀 진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약을 드시는 것 자체가 피가 좀 묽어지는 상황인데, 이게 지금 출혈이 있는 경우에 약을 계속 드시면 출혈이 점점 커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땐 약물 중단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, 역시 갑작스럽게 환자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병원에 오셔서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지, 뭐 이런 출혈 경향이 괜찮은 건지 나쁜 건지, 이것 자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꼭 병원에 오셔서 상담이 필요하십니다. 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 증상으로는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시거나 이 두근거림이 심하면서 혹은 또 어지럽거나 사람이 쓰러지려고 하시는 그런 심장 쪽 관련된 증상입니다. 이 뇌혈관 질환이거든요. 뇌졸중이라는 것도 이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, 그러다 보니까 심장병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. 애초에 처음부터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,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진단이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심장이 뭔가 계속 답답하거나 뻐근하거나 혹은 숨이 차거나 그러면 이게 뭐 협심증이라든지 심장 쪽 혈관이 많이 안 좋은 경우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갑자기 으악 하고 아팠다가 풀렸다 그러면, 굉장히 심하게 아팠다 그러면 그건 심장이 진짜 안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응급실을 오셔야 되는 거고, 잠깐씩 아팠다 풀렸다 하는 게 종종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병원은 가셔야 됩니다. 정도에 따라서 응급실에 가셔야 될 수도 있고, 안정적으로 가끔 그러신다면 외래로 보실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심장 쪽에서 반복적으로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숨이 많이 답답하거나 그러면 뭐 병원이 2달 뒤로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2달 뒤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고, 그런 게 있으시면 꼭 진료를 어쨌든 상담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아픈 것 말고도 자기도 모르게 막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두근두근 거린다고 그러기도 하시고, 아니면 자기가 자기 맥박을 재봤는데 막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, 원래 그런 경우를 알고 있고 관련 진료를 보고 계시면 상관은 없는데, 그게 안 그랬다가 본인이 요즘에 갑작스럽게 느낀다든지, 뭐 아니면 그런 두근거림이 있으면서 뭐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많이 어지럽거나 혹은 걸어 다닐 때 막 쓰러질 뻔한다든지 그런 증상적으로 변화가 있거나 자기도 모르는 증상이 새로 생긴다면 건 당연히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관련돼 가지고 뇌졸중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맞고, 뭐 증상 자체로 원래 다니시던 심장내과 선생님이 계시면 그쪽을 진료를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. 네, 지금까지 어떤 증상일 때 병원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이 동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